정해진 이 구조는 없다고 보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창업 망해. 10명으로 팔아낼 수 있는 매출은 1억 5천까지도 팔 수 있어. 그런 데는 컨셉이 안 생겨. 롱런하기 때문이야. 그러면은 그 매장은 줄 서는 매장이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쓰면은 서비스가 더 좋아질 거야. 멤버십 안내사항입니다. 맥형TV 멤버십 회원이 되시려면 구독 후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멤버십 회원은 좀 더 특별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카톡과 유선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업의 맥을 짚어주는 맥형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과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좀 한번 장사를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창수들한테 맥형이 편하게 말하듯이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존칭을 생략하고 편한 어휘를 사용하면서 다시 말해서 반말을 하겠습니다. 반말을 하는 걸 미리 좀 이렇게 또 양해 부탁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 푸는 거에 창수들끼리 의견이 약간 분분해. 글을 보고 다시 한번 이 비용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익에 대해서 짚어줘야 되겠다. 이 댓글을 보면은 우리 이제 식당 왕미 강식당님께서는 맥형TV의 아주 우수 우리 창수분이셔. 이게 완전 대박이다. 이거 돈 들어오는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또 트로피가 있잖아.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맥형TV를 또 응원해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지나칠 수가 없어. 어쨌든 이렇게 인건비 30에서 33, 재료비 30에서 33, 그리고 관리비 세금 20%, 마진 15에서 18% 정도면은 합당할까요? 라고 이야기했잖아.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많아. 정해진 이 구조는 없다고 보면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 구조를 만들기 나름인데 이게 몇 프로가 좀 적당할까? 난 여기 안에 전략이 다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거를 초반에 너희들이 잘 세팅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프랜차이즈를 한다 그러면은 투자 대비해서 내가 원금 회수를 어느 기간 안에 얼만큼 할지는 그거에 따라서 또 이익 금액이 니네가 생각하는 이익률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떠한 전략이 숨어 있는지 예전에도 오래된 영상에도 맥형이 몇 번 이야기했지만 아직도 이런 질문을 나누는 거 보면 한 번 더 이야기해 줘야겠다 생각으로 영상 찍고 있으니까 한번 보고. 스마트 칠판이 나도 아직 어색해. 이게 막 이렇게 지우면 지워져. 신기하지? 맥형이 좀 투자했어. 자, 맥형이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이 재료비를 나는 판매 전략이라고 이야기해. 내가 지어낸 거야. 근데 이 전략이 이 재료비 안에 숨어 있어. 그냥 단순히 몇 프로 나와요? 이 회사는 40% 나오는데 저 회사는 35% 나오는데, 그러면 마냥 35%가 좋아 보이잖아. 이익이 5%가 더 높은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하면 창업 망해. 여기에는 숨은 비밀이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인건비는 운영의 전략이야.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비용이 나가는 거지. 직원에 대한 인건비, 비용이 나가는 거야. 요즘에 4대 보험도 오르고 최저시급도 오르고 인건비 비율이 과거에는 뭐 한 18% 했었어. 한 10몇 년 전에는. 근데 시급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은 식당 평균 4대 보험 기준으로 다 25%가 넘어. 이게 홀 매장 형태야. 주인 인건비 포함해서 25% 이상이 다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임대료는 고정비야. 장사 안 하면 재료 안 쓰고 사람 안 쓰면 되지만 임대료는 장사를 안 해도 무조건 나가는 비용이야. 통상적으로 그냥 기준을 10% 놓고 봐. 내가 10% 놓고 하는 이유는 특수몰이나 이런 데는 임대료가 비싸. 판매 매출에 뭐 예를 들어 조금 가져가는 백화점, 잘 안 되는 백화점은 15% 16% 받아가지만 정말 메이저급 백화점 같은 경우는 20%가 다 넘어. 그리고 인천공항이나 이런 데도 다 20%가 넘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보다 로드샵 위치가 안 좋은데 비싼 비용을 낼 수가 없잖아. 그걸 통상적으로 10%를 기준을 놓고 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영업에 대한 이익이겠지. 근데 이 이익이 뭐 15%다 20%다 너무 적다라고 이야기하잖아. 근데 이 비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매출을 올려야 돼. 매출을 올리는 이유가 뭐야?
당연히 매출을 올리면은 중요한 거는 이 사람도 고깃집에서 아무리 사람을 많이 써도 예를 들어 10명밖에 못 써. 근데 10명으로 팔아낼 수 있는 매출은 1억 5천까지도 팔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매출이 올라가면은 사람도 쓸 수 있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 한계점을 넘어서는 구간에서는 이익이 발생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매출이 오를수록 이 임대료가 낮아져. 임대료가 300만 원인데 매출이 3천만 원이야. 그러면은 10%잖아. 임대료 300은 꾸준히 내지만 매출이 3천을 올려서 4천, 6천을 판다. 그러면은 6천을 팔았을 때는 임대료가 당연히 반절 5%가 되겠지. 이 5%가 되면은 수익은 당연히 딱 숫자만 계산해봐도 알아. 이익은 당연히 여기 가서 붙어. 20%가 아니라 25%가 되는 거지. 그러면 잘 봐. 왜 얘를 판매 전략이라고 했는지. 임대료를 10%를 잡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판매 전략이 필요해. 중요해. 이 판매 전략을 보통 예를 들어 35%의 기준으로 재료비를 책정했는데 이 35%보다 이 인건비도 많이 드니까 임대료도 올랐으니까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재료비를 낮추려고 그래. 프랜차이즈도 상담 갔는데 이렇게 물어봐. 왜 여기는 식자재 비율이 40% 나와요? A라는 브랜드는 35% 나오는데 5%나 차이가 나니까 영업이익이 5%가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절대 그렇게 보지 말고 거기에서 파는 단가를 먼저 확인해야 돼. 왜냐면은 35%와 40%의 차이가 나는 거는 여기는 10,000원짜리 떡볶이를 8,000원에 팔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당연히 비싸게 파는 곳보다 저렴하게 파는 곳에 가서 사 먹을 확률이 높겠지. 그래서 이거를 낮춰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판매 전략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재료와 타협을 해야 되고, 냉장을 쓸 걸 냉동을 써야 되고, 국내산을 쓸 걸 브라질산을 써야 되고, 이러한 결과가 초래가 되는 거고, 이거를 낮추기 위해서는 가격을 올리면 돼. 8,000원 팔던 거 9,000원, 10,000원에 팔면은 원가율이 떨어지지. 그러면 소비자 저항이 생겨서 매출이 안 늘어나. 결국에는 어떻게 똑똑하게 영업을 해야 되냐면, 나는 재료비에 투자하세요라고 이야기해. 재료비가 30%다. 뭐 아이템 특성상 원재료비가 저렴한 것도 있어. 예를 들어 커피처럼 원두가 저렴하니까 한 잔에 원두 사용량이 적은데 몇 잔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근데 그런 것들은 또 경쟁이 심하고 또 단가가 낮고 또 인건비가 많이 들고 뭐 다 단점이 있어. 그래서 이런 항목, 가장 많이 지출되는 3대 항목을 체크를 해봐야 돼. 이왕이면은 판매 전략에서 재료비는 올리고 품질을 높이고 가격은 낮추고 그런 식으로 하고, 인건비 운영 전략은 동선을 최소화하고 선결제 시스템도 동선이 될 수 있어. 최근에 영상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내가 직접 손님이 반자동화, 어떻게 보면 셀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야. 이런 것도 운영 전략이기 때문에 25% 나가는 인건비를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그리고 입점 전략은 말 그대로 내가 어떠한 아이템을 파느냐에 따라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팔 때가 있고 유동인구가 적은 곳에서 팔아도 될 때가 있어. 그래서 가격 경쟁을 할 거냐, 어떻게 보면 가치 경쟁을 할 거냐의 차이야. 가격 경쟁을 할 거면 유동인구 있는 곳에 가야 돼. 그러면 그곳에서 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팔아야 되고, 가치 경쟁을 할 거면 조금 빠져도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하고 찾아오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전략은 내가 고가로 팔 거냐 저가로 팔 거냐에 따라서 달라져. 근데 보통 가격도 적게 받으면서 위치도 안 좋은 곳에서 팔다 보니까 그런 데는 컨셉이 안 생겨.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안 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하나의 전략이고, 영업이익이 사실 예전 영상에 뭐 서브땡땡 공땡 했던 점주님이 나오셔서 이런 얘기 했잖아. 이익률이 안 좋은데 평균 한 10% 정도 잘 나와야 이 정도의 이익을 거두는데, 이 브랜드를 하는 이유는 롱런하기 때문이야. 롱런 한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내가 양도양수했을 때 제 값을 받고 팔 수가 있다는 거야. 영업권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가치가 형성되어 있는 거지. 오픈을 하면은 기본 매출이 보장이 되어 있는 거지. 이런 브랜드
브랜드들이 기본적으로 본사에서 많은 제품과 개발을 하다 보니까 고정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이익률이 낮을 수 있고 마케팅도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익률이 낮을 수는 있지만 이 브랜드 자체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익률이 좀 낮아도 오래 가는 아이템이 안정적이라고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 어떤 게 정답이다 정답이 아니다 이야기할 수 없어. 본인만의 취향이야. 내가 사업가가 될래 직장인이 될래 공무원이 될래 이렇게 비유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익률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야. 특정한 이익률이 중요해. 뭐 예를 들어 20%를 생각했는데 25%가 남았어. 그러면은 이 이익률을 어디다 붙이냐면은 판매 전략에 가서 어떻게 보면 가격을 할인하거나 더 좋은 양질을 구성하거나 더 좋은 세트를 구성해서 저렴하게 팔거나 이러면 소비자가 찾아올 것이고, 이 운영 전략에 가서 인건비에 직원들 복지에 그리고 사람을 충원해 이렇게 쓰면은 서비스가 더 좋아질 거야.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 건물 사야 된다고. 건물 사서 건물주가 이 입점 전략에 대한 10%가 있잖아. 이 10%가 수익이 더 나는 게 아니라 이 10%의 수익을 판매 전략이나 운영 전략에 나눠서 투자하잖아. 그러면은 그 매장은 줄 서는 매장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무작정 이익률이 뭐 30%다, 뭐 35%다, 35%막 너무 많잖아. 외식업이 그렇게 많은 걸 남기려고 하다 보면은 오래 못 가, 짧게 가. 그리고 이익률이 적다고 그게 투자 대비해서 너무 이익률이 적은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오히려 롱런해. 롱런하고 또 양도양수할 때 내가 제값을 받을 수가 있어. 이제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적정 이익률을 너희들이 만들어 놓고 상세 전략을 잘 짜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뭐 프랜차이즈 상담 받을 때 재료비가 비싸서 안 좋고 이익률이 낮다고 안 좋고 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프랜차이즈를 해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다 너희 선택이야. 경험이 없으면 프랜차이즈가 편리하고 좋아. 그리고 내가 경험이 있다면 근데 독립점포를 창업하는 것도 좋아. 근데 독립점포를 창업하려면 정말 개인의 역량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정말 잘 준비해서 하지 않으면 이 치열한 외식 시장에서 생존하기 쉽지 않아. 참고로 프랜차이즈가 이 업계에서 생존하는 생존율 자체가 더 높아. 5년 동안 봤을 때 거의 독립점포보다 프랜차이즈가 그 시장에서 패점할 확률이 더 낮다라는 게 통계로도 나와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희들이 다 꼼꼼히 비교해서 준비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 앞으로는 이런 전략을 한번 세우면서 운영을 하길 바라고, 판매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원가 관리해야 되고 이러한 전략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정상 관리 꼭 해야 돼. 그런 부분은 나중에 맥형 아카데미에 오면은 실습도 해보면서 충분히 너희가 공부할 수 있어. 그러면은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 지금까지 창업에 맥을 짚어준 형 맥형이었어. 잘들 들어가.